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부적격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진숙을 임명 강행한 이유는 국회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에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과 이진숙의 방송 장악 시도를 국민들이 분명히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모른 척했지만 결국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진숙은 자신이 알고 있는 행동대장을 앞세워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윤석열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 채널은 최신 분석과 뉴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숙은 불법적 방송 장악 청문회에 당당하게 출석하여 최악의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의원들이 그녀에게 여전히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느냐고 묻자 이진숙은 이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에 고답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그녀는 구인사 6명을 면접도 보지 않고 박문진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진숙은 지난해 6월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에서 왜 중립적인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진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에 고답하며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광복절이 몇 해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 광복절과 건국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에 고답하며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진숙을 어떻게 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을 앞세워 대놓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이진숙은 격분하며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는 것이냐이며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 하나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저는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합니다. 여기부터 방송 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 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현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정권이 개입을 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고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PPT 보시죠. 김효재 위원장이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를 해임해서 KBS 이사의 장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후임 사장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물론 법원의 집행정지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MBC 장악은 한참 미뤄집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방송 장악이 1차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예고하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취임해서 본격적인 방송 검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KBS 장악을 해나가고 또 YTN 민영화 1차 의결이 23년 11월 29일 날 이뤄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합니다. 이유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유지만 실제는 YTN 민영화를 완결하기 위해서 후임자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김홍일 위원장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미션은 YTN 대주주 변경, 민영화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완수하고 김백 사장이 취임합니다. YTN 민영화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2024년 6월 28일 날 의결합니다. 의결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자 업무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면서 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임자를 빨리 선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 당일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번 청문회 주 쟁점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다음날 코바코 이사장과 기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 소추를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죠.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그 방송 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을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간의 방통위원장들 또 방통위 직원들 관련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좁히면 7월 31일 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음 PPT 보시죠. 제가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법적인 이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 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뿐만이 영상을 보면 아닙니다. 정말 다음의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 의원이 일본인이십니까? 이라고 일본인이십니까? 질문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예 아니 왜라고 아니 그러면은 광복절을 왜 그걸 못하죠? 저거 내일은 제재하지 제79회 광복절입니다. 일본인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차마 답도 못합니다. 즉 친일 극우의 화신 윤석열의 방송 장악은 친일 극우의 또 다른 화신인 이진숙이 임명된 후 필사불가결하게 예견된 일이었고 그 증거가 바로 국회에서 공개된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놓고 뉴라이트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극우적 성향 논란이 이진숙 인선에서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일제 식민지와 분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김낙년 원장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책 별표 반일 종족주의 별표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극단적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렇게 핵심 요직의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밀어넣고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권이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던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